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오늘은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 오늘은 실내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셀프 세차장 가서 맨 처음에 엔진룸 시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엔진룸 시키고 나서 처음에 실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엔진룸 시키는 동안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셀프 세차 끝나고 코팅까지 끝난 다음에 실내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안 하고 그냥 출발하세요. 엔진룸 시키는 동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내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까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공간이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아주 실내 부분 면적을 갖다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시트까지 다 포함해서 쫙 피잖아요. 도장면보다 분명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맘 잡고서 하면은 실내도 하다 보면 1시간 넘어갈 때 있으니까 그때그때 가볍게 먼지도 제거해주고 드레싱도 해주고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내에 보면은 외장처럼 실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재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대시보드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또는 우레탄, 그 다음에 실내에도 유리 있죠. 그 천정 같은 경우에 섬유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트는 요즘 대부분 다 천연 가죽 아니면 인조 가죽, 가끔 가다가 섬유 재질로 되어 있는 시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급 차량으로 가면은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알칸타라, 세무, 스웨이드 다 같은 재질이에요. 그리고 요즘 좀 더 고급 차량들은 가죽 같은 경우에도 나파 가죽을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질들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중간에 우드 트림도 들어가 있고 하이글로시 들어가 있고 재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섬유 재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실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하고 아마 섬유일 거예요. 섬유 재질은 대부분 다 바닥에 카페트 있죠. 매트 그거하고 천정 부분에 대부분 다 섬유 재질로 되어 있고,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엔 가죽으로 덧대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 재질하고 플라스틱은 별거 없어요. 실내 세정제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닦아주면 돼요. 근데 실내도 마찬가지로 세정하고 코팅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디테일링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세정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용하는 세정제를 실내 세정제를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일반 다목적 세정제 있죠, APC, 요거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실내 세정제를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APC, 우리 외부에다 프리워시 할 때 사용하는 그 제품은 실내에 쓰고 나면은 닦을 때 거품이 계속 나요. 특히 이제 물로 더 헹궈줘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로 헹굴 필요가 없어요. 닦아준 다음에 마른 타월 갖다 한 번만 더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은 그냥 타월에 분사해가지고 닦는 게 다른 데 튀지도 않고 괜찮고, 오염이 많이 됐을 경우에만 브러쉬로 갖다가 문질러가지고 거품을 내서 닦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섬유 쪽도 보면은 이 패브릭 부분이 그냥 외부에서 손 더러울 때 만지거나 아니면은 담배 같은 거 펴가지고 색깔이 노랗게 변하거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내 세정제 타월에 분사해가지고 타월로 문질러 주시고, 생각보다 오염이 되게 심하게 됐다 그러면은 뿌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문질러서 거품 낸 다음에 타월로 갖다 싹 닦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섬유 재질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바닥에 보면 매트 있잖아요. 근데 매트가 떨어지는 게 있고, 그걸 띄고 나면은 바닥에 또 카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깔려있는 그 매트는 셀프 세차장에 있는 그냥 매트 청소기를 이용하면 돼요. 음료수 같은 거 흘려가지고 거기가 좀 심하게 오염이 됐다거나 뭔가를 흘려가지고 오염이 됐다, 가장 좋은 거는 카페트 청소기라고 세정제가 나오면서 습식으로 갖다 또 빨아들이는 이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 갖다는 게 가장 좋긴 좋죠. 여러분들이 매트를 걷어나고 나면 밑에 있는 그 흙 모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청소기로 청소해주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청소기가 셀프 세차장에 있는 그 청소기일 거예요. 걔네들은 보면은 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요거 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차체 하단부 있죠? 그쪽에 안 닿도록 해주세요. 얘가 살짝만 닿아도 그쪽에 있는 도장면이 더러워서 오염이 잘 되거나 흠집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거는 셀프 세차장에 있는 그 청소기보다 그냥 요즘 소형으로 나와서 배터리 형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저렴한 제품들 좀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배터리 방식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실내 청소할 때 꼭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차장에 있을 때 간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셀프 세차장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꼭 셀프 세차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집에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섬유 부분을 갖다가 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 드레싱을 해주면은 원래 플라스틱 매트한 광이 촥 올라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 실내 드레싱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외부에서 오는 그 자외선들 있죠. 그거를 차단해주는 역할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안티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앉는 거 있죠. 먼지가 앉는 걸 완전 방지해주는 게 아니라 이 먼지가 플라스틱 대시보드 같은데 드레싱제를 딱 올려놓으면은 고착되는 걸 방지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레싱을 해놓으면은 얘가 들러붙지 않으니까 마른 타올로 갖다 닦아내도 먼지가 싹 제거가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플라스틱 파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내 드레싱제 갖다가 코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코팅 해주는 것도 세정이랑 똑같이 직접 뿌리면 다른 데 튀니까 타월에 분사해가지고 그걸 펴바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간혹 갖다가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에 외부에 사용하는 드레싱제, 예를 들어서 타이어 드레싱제 같은 거를 바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바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권장드리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마른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거리는 게 남거든요. 실내용 드레싱제로 나온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딱 바르자마자 만져봐도 그냥 살짝 부들부들한 느낌이지 이게 뭐 끈적끈적 한다던가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 그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 사이에 기어 콘솔 박스 쪽에도 보면은 하이그로시로 갖다가 마감을 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도 그냥 실내 세정제로 닦아주고 그냥 한꺼번에 실내 드레싱제 갖다가 다 코팅을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꼼꼼하게 코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외부에 사용하는 코팅제 있죠. 너무 과하게 막 실런트까지 가지지 말고 그냥 퀵 디테일러 갖다가 코팅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디테일링 샵에서 아예 이런 부분들은 유리막 코팅 시공 맡길 때 여기까지 코팅을 해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고성능 차량으로 가면은 플라스틱 트림 대신에 진짜 카본 파이버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일반적인 퀵 디테일러나 그런 걸로 갖다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재질, 시트에 있는 천연 가죽 또는 인조 가죽이죠. 일단 설명드리는 거는 천연 가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조 가죽도 이거랑 다르지가 않으니까 천연 가죽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가죽 부분도 똑같이 세정이랑 코팅으로 돼요. 근데 가죽은 천연 가죽 특히 그 중간에 보습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세정, 보습, 코팅 이 순서대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가죽에는 웬만하면은 천연 가죽 전용 가죽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래요. 그 일반 실내 세정제 갖다 쓰면 왜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가죽 오래 쓰면은 갈라지는 현상 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연 가죽 자체가 안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분이 날아가요. 근데 실내 세정제를 갖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이 수분 날아가는 거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가죽이 갈라지는 현상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연 가죽 세정을 할 때는 꼭 가죽 세정제를 써주세요.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pH가 세정력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가죽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pH가 가죽에 손상되지 않도록 세정력은 있는데 pH를 중성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천연 가죽 할 때는 가죽 세정제를 사용해가지고 닦아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죽 세정제에 세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가죽을 보습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죽 세정제 갖다가 가죽을 딱 닦아보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가죽에 그 번들번들한 기름기 있죠.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트해져요. 이게 세정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당연한 결과예요. 매트해졌다가지고 이상해졌네. 그게 아니에요. 한 대랑 안 한 대랑 만져보면은 오히려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데 있죠. 여기가 더 뻣뻣해요. 그리고 약간 매트하게 가죽 세정한 부분이 오히려 부들부들해집니다. 이게 가죽 세정제에 수분을 먹은 부분도 있지만 보습 효과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촉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가죽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링 브랜드에서 나온 가죽 세정제만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좀 집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죽 소파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죽 세정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구 전용으로 나온 천연 가죽 세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고급 차량으로 가면은 천연 가죽을 쓰는데 나파 가죽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파 가죽도 똑같이 그 디테일링 브랜드든 아니면은 외부 뭐 가구용 뭐 핸드백용 이렇게 나온 가죽 세정제든 어쨌든 천연 가죽용으로 나온 세정제를 쓰면은 무방합니다. 세정할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다른 데 튀지 않도록 타월에다가 가죽 세정제를 분사해가지고 그 타월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좌석에 비해서 오염도가 심하다 보니까 오염도가 조금 심하다 그러면은 그 가죽 부분에다 직접 분사를 하세요. 시트에다가.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브러쉬질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냥 가죽 시트에만 분사하고선 브러쉬질을 하면은 거품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거품 좀 더 내고 싶다 그러면은 브러쉬에도 몇 번 뿌려준 다음에 그걸 닦아주면 되고, 이 브러쉬질 할 때는 웬만하면은 원을 그리면서 닦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가죽 안쪽에 스며있는 오염물이 좀 위쪽으로 뽑혀 올라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한 극세사 타월 갖다가 생긴 거품들 싹 걷어내면은 세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에서 말씀드릴 게 보습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가죽에 수분이 있으니까 이게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보습제 갖다가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가죽 보습제 보면은 가장 대중적인 게 크림 타입이에요. 크림 타입. 요거는 그냥 어플리케이터 아니면 타월 이런 데다 쭉 짜가지고 그냥 골고루 펴 발라주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크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발라놓고선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착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에서 작업하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차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세차장에서는 보조석하고 뒷좌석에 딱 해놓고선 집에 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올라가기 전에 운전석 싹 바르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전문가들이 쓰는 게 레더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붓 갖다가 완전 오일을 가죽에다 처발처발 하는 거거든요. 얘는 오일이 완전 가죽에 스미도록 거의 만 24시간을 풀로 방치를 해야 돼요. 보통 디테일링 샵에서 가죽 관리용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가죽 보습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에만 해주면 돼요. 굳이 인조 가죽에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조 가죽 같은 경우에 뭐 보습제를 바른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뭐 인조 가죽의 수분 뭐 이런 게 뭐 더 충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연 가죽에다만 해주시면 돼요. 가죽 코팅을 하게 되면은 진짜 가죽 면 위에 코팅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죽이 오염되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특히 색상이 이염되는 거 있죠. 청바지 같은 거. 여러분들 오랫동안 밝은 시트 위에 청바지 입고선 자꾸 이제 착석하다 보면은 이게 청바지 색깔이 이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코팅제가 조금 방지를 해줘요. 가죽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품마다 좀 작업 방식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바르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건조 시간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확인해가지고 건조 시간을 특히 잘 확인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다 통풍 시트로 이제 구멍이 퐁퐁퐁퐁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죽 세정을 할 때는 사실 통풍 시트 사이로 가죽 세정제가 들어갈까 이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 가죽 보습제를 바를 때는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통풍 시트 구멍 사이에 가죽 보습제 크림이 끼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그냥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합니다. 놔뒀다가 너무 많이 껴있으면은 그 상태로 굳긴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통풍 구멍을 살짝 막았다 뿐이지. 그래서 좀 심하게 꼈다 그러면 그냥 이쑤시개 갖다가 살살살살 작업을 빼주시면 되고, 조금 미세하게 껴있는데 이쑤시개 갖다 안 빠지는 정도다, 아니면 이쑤시개 갖다 이렇게 하다가 쑥 들어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거는 어차피 가죽이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라놨다가 그냥 바른 상태로 놔둬보세요. 완전 꽉 막힌 상태로 말고 약간 끼어있는 상태로 놔둬보세요. 시간 지나면 얘가 다 흡수해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레더 오일도 마찬가지로 통풍 구멍에 들어가도 얘네들이 뭐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고르게 펴 바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죽 다 말씀드린 게 세정하는 거, 보습하는 거, 코팅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도 세정하는 거, 보습하는 거, 코팅하는 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보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코팅 같은 경우에는 가죽 코팅제가 특히 운전석처럼 자주 앉는 곳은 그 지속력이 길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 이때마다 코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서랑 주기랑 안 맞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코팅할 때 되면 코팅하시면 되고 보습할 때 되면 보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팅을 2달마다 3번을 했잖아요. 그럼 4번째 할 때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코팅하기 전에 보습 한번 해주고 코팅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인데, 이게 알칸타라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세무가 스웨이드의 일본식 발음인가? 저희는 그냥 알칸타라라고 부를게요.
아무래도 오염에 되게 강하게 만들어진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세정제 갖다 닦아줄 필요는 없어요. 핸들에도 보면은 알칸타라 갖다가 둘러싼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렇게 손이 되게 자주 닿는 부위가 아니면은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물로 갖다가만 세척해줘도 돼요. 물 갖다 흠뻑 적시라는 게 아니라 타월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걸 꾹 짜세요. 네. 아주 물이 살짝 물기가 있는 정도의 타월 갖다가 닦아주시면은 잘 닦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쏟았거나 뭐 손에 더러운 상태에서 계속 핸들을 만져가지고 그 보면 우리 항상 만지는 부위가 여기잖아. 핸들 같은 경우에 요 윗부분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좀 색깔이 달라졌다. 이럴 때는 알칸타라 전용 세정제가 있어요. 요거 갖다가 닦아주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직접 분사하는 것보단 타월에 분사해가지고 그거 갖다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알칸타라 재질을 다른 세정제 갖다 닦잖아요. 특히나 실내 세정제 갖다 닦으면은 우리 원래 알칸타라 만져보면은 스웨이드라는 게 딱 만져보면 표면이 되게 부들부들하잖아요. 이게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할 때는 기왕이면 가죽 세정제도 안 되고 실내 세정제도 안 되고 알칸타라 세정제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칸타라 세정제를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게 직접 분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정제가 다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굳으면은 그 뻣뻣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타월에 분사해가지고 닦아주시고 알칸타라 세정제 갖다 뻣뻣해졌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물에 적신 타월 있죠. 그거 갖다 한 번 또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알칸타라 재질 부분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패브릭용 코팅제라고 아예 그 섬유 재질 위에 그 발수 코팅이 되는 그런 코팅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알칸타라 재질에서 사용하는 게 권장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알칸타라는 뭐 보습이나 코팅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세정만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실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매트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중에 보면 매트 그냥 원래 장착돼서 나오는 것들 말고 싸제 매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원래 들어있는 거는 이제 패브릭 재질의 섬유 재질의 그런 카페트 매트죠. 그거 말고 이제 벌집 매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야 코일 매트, 그다음에 요즘은 뭐 5D 매트, 6D 매트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일단 원래 들어있는 그 순정 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 청소기, 셀프 세차장에 있는 거 그거 갖다 청소하시면 되고 코일 매트랑 벌집 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쓰다가 버리세요. 새로 사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세정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실내 세정제나 여러분들 APC, 그 프리워시제 있죠. 그거 갖다 분사해주고 그냥 고압수로 헹구거나 오염이 심할 때는 브러쉬 갖다가 겉부분을 문질러가지고 거품 낸 다음에 고압수로 갖다 헹궈주면 됩니다. 벌집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염물이 밑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뒤집으면은 쌓였던 뭐 흙, 모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코일 매트는 그 안에 박혀있는 애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뒤집어서 뭐 밟는다, 발로 뻥뻥 찬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여러분들 셀프 세차장에 할 거 아니에요. 셀프 세차장에서는 그 행동들, 그 짓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저희가 이거 셀프 세차장 그 매너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 드라잉 공간에서 코팅하고 있는 분들 차에다가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잠깐 말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D 매트, 6D 매트 5D 매트는 여기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비싼 거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죽 세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죽 세정제 뿌리고 브러쉬로 문지르거나 타올로 닦아가지고 세정해주고선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6D 매트는 그 5D 매트 그 가죽 모양 위에다가 코일 매트를 하나 더 덧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일 매트 닦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내를 이렇게 다 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다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차 내릴 때 발로 차는 그 문 하단 쪽이 있죠. 거기는 거기는 내가 뭐 흙이 묻은 것 같았는데 우선 세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찬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오염물이 묻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찬 자국대로 그 플라스틱 트림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품 교체를 해야 돼요. 뭐 케미컬 갖다가 어떻게 복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교체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가죽이 청바지로 인해서 이염된 경우 이거는 아예 가죽 복원점에 가가지고 복원을 해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이염된 게 잘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바지를 자주 입는 분들은 절대 밝은 색상의 가죽은 선택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코팅을 굉장히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섬유 재질에 묻은 오염물들,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카페트 청소기 갖다가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이 카페트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섬유 재질하고 가죽 부분에 이염된 거 말고 오염이 심하게 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스팀 세척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인데 실내에 이 스팀 세척기를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카처 제품 같은 게 보면 앞부분에 이미 극세사 같은 게 덧대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도구를 안 쓰고 그냥 일자로 스팀만 나오는 걸 쓰겠다 할 때는 앞에다가 극세사 타월을 그래도 한 2장 정도, 2겹 정도 덧대 가지고 그 뜨거운 게 완전 직접 닿도록 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정제랑 스팀 세척기를 그런 식으로 극세사 타월 덧대 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오염물은 다 지워질 거예요. 오늘은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 실내 부분에서 제가 아마 빠뜨린 거 없이 재질 관련된 거, 뭐 청소하는 방법 관련해서 다 설명드리긴 했을 거예요. 혹시나 이거 외에 실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다 알고 있으니까 댓글로 갖다가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편은 유리 가지고 올 거예요. 유리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